쳐드렸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네요. 가장 큰 이유는 준규가 행복하지 않아서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봄이었거든요. 준규가 딱 여기였어요. 여기 마루에서 신발을 신다가 아침에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엄마, 근데 학교는 왜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데 제 마음이 철렁하는 거예요. 준규가 3학년 1학기 마치고 학교를 관뒀는데 그 관둘 쯤에는 아이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저는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길이 지옥 같았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제일 행복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우리도 왜 누가 뭔가 딱 시키는 순간 하기 싫어지잖아요.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지만 초반에는 뭐 1년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이제 좀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조금 도와주거나 응원을 해주거나. 그래서 홈스쿨링 할 때 저는 크게 한 2가지 정도? 계획성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자기주도성이 제일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획을 세울 때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의견을 좀 주고, 그 다음에 자기 주도성이 되려면 자기 계획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른도 자기가 계획 세운 거 실천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고비가 있을 때 조금 도와주거나, 이제 그게 잘 되지 않았을 땐 계획을 수정하거나, 그런 도움을 주로 줬던 것 같아요. 아침에 매일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도 사실은 되게 큰 과제거든요. 근데 일어나라고 얘기를 해서 책상에 앉혀놓는 건 강제로든 얼마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제가 일어나기 힘들지만 일어나서 앉아서 부시럭부시럭 소리내고 제가 앉아서 책을 보던가 강의를 듣던가 하는 건 어떤 무언의 압력일 수도 있고 아이가 조금 눈치가 보이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제일 이상적이고 좋은 방법 아닐까 생각해요. 쉽지는 않았어요. 본인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준규가 처음에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 종이접기만 매일 하고 있을 때도 정말 많았거든요. 뭐 뭘 해보자고 어떤 제안을 해도 사실 다 튕겨 나왔었고.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방송 촬영 때문에 인터뷰에서 PD님이 준규한테 혼자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물었었어요. 근데 준규가 저는 정말 실컷 놀았다고. 근데 실컷 놀다 보면 나도 이제 좀 공부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금 온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준규니까 책도 내고 뭐 준규는 다 잘하니까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준규 옆에서 공부를 하면 훨씬 잘할 것 같은 아이가 막 1달, 2달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종이만 접고 있고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그 하루 종일 종이만 접는 시간을 정말 버틸 수 있는 내가 그런 사람인가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아이 입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고 말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아이도 동기부여의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학습에 대한 그 기준이 부모님들하고 아이하고 너무 갭이 크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네. 아이들은 전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부모님들은 매일 연산 문제집도 몇 장 해야 되고 뭐도 몇 장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저는 초등학교 때는 식사 예절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수면 습관, 잠자리 들기 전에 어떤 책을 보다 잔다던가 하는 생활적인 면에서의 몸에 배는 습관들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모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학습 습관은 결국에 아이하고 관계만 틀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최소한 해야 되는 어떤 그 양을 일단은 아주 대폭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생활 습관을 오히려 잡고, 그리고 오히려 독서나 아니면은 초등학교 때는 종이접기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이 놀면서 몰입을 경험하지 사실 공부를 통해서 몰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거에 이렇게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험을 해본 아이는 저는 본인이 뭔가 재밌어지면 나중에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나 마음이 생겼을 때 몰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에
본인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학교에 잘 적응이 안 돼서 시작하는 경우는 실패한 인생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부모님들이.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게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불안감이나 조바심이나 어떤 실패감이 아이한테로 전가되고, 그러면 사실 홈스쿨링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홈스쿨링 할 때 계속 잊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던 게 3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친구 관계. 물리적으로라도 고립되지 않게 하려고 사실 엄청 신경을 쓰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항상 대문을 열어놓고 친구들이 놀러 오게 한다던가, 한옥에서 작은 집이긴 하지만 에어비앤비 하면서 외국 손님들이 계속 왔던 것도 물리적으로 고립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던 것 같고, 제 책에 그 소셜 스쿨링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서 어른들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려고 사실 신경을 되게 많이 썼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아빠의 참여거든요. 엄마 혼자 오롯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불안감 때문에 정말 아이를 오히려 더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들을 하세요. 처음에는 저희가 요만한 보트를 타고 있을 때 아빠가 저 끝에 잠깐 걸터 앉은 정도였어요, 사실. 근데 점점점 보트 안으로 아빠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의식적으로라도 아빠를 어떤 의견을 결정하거나 뭐 얘기를 할 때 일부러 아빠를 기다렸다가 아빠 있는 시간에 이제 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3번째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어떤 경험? 홈스쿨링 뭐 놀아도 되지, 그냥 약간 좀 늘어지고, 뭐 물론 그런 날들도 있지만,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고 실천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어떤 실패와 시행착오의 과정을 끊임없이 겪는 게 되게 저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 하려고 애쓰는 그 과정에 사실 어떤 좋은 경험이 있는 거지, 하루도 진짜 완벽한 날은 없거든요. 예, 학습은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막상 해보면. 그래서 그 3가지 정도를 조금 염두에 두고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